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물체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체 운동은 책에 따라서는 발사체 운동 혹은 포물선 운동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포물체 운동에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속도 및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위치 x0, y0에서 물체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지거나 혹은 발사를 하게 되게 되면 파란색으로 된 이러한 운동 궤적을 따라서 물체는 운동을 하게 되게 되고, 이때 물체가 어떤 발사체를 떠나가는 순간부터는 X축 방향의 가속도는 없고, 즉 X축 방향의 가속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추진력을 가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X축 방향에 힘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우리는 운동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힘은 고려를 하지 않으므로, 일단 우리가 가속도로 살펴보면 X축 방향의 가속도는 0이고, Y축으로는 우리가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가속도에 의해서 결국 물체는 이러한 파란색의 곡선으로 된 운동을 하게 되게 되고, 결국 이러한 파란색의 운동 궤적은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면 결국은 포물선의 곡선의 형태로 물체는 운동을 하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현재 중력 가속도만 작용을 하고, 또한 고도에 따른 중력 가속도를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표준 중력 가속도로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포물체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등가속도 운동학 방정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수평 방향의 속도 및 위치에 대한 식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위에 이렇게 정리한 것은 등가속도 운동학 방정식이고, 이제 그 가속도가 곱해진 부분들은 모두 0이 되게 되어서 소거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나중 속도 V는 결국 V0로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오게 되게 되고, 위치에 대한 식은 초기 위치 플러스 초기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으로 우리가 위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직 방향의 속도 및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학 방정식은 동일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는 AC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소거가 되었지만, 마이너스 G라는 중력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G를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고, 먼저 나중 속도는 초기 속도 빼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으로, 즉 초기에 우리가 물체를 발사를 하게 되게 되면 Y축 속도도 이쪽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 값이 계속 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속도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최고 높이에 도달을 했을 때는 결국 속도가 0이 되어서 다시 이 부분부터는 자유낙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X축 성분의 속도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포물선의 운동 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치에 대한 것도 초기 위치 플러스 초기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추가로 수평 방향보다는 추가로
이러한 항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도 우리가 어떤 변이를 통해서 이제 그 속도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g가 살아있기 때문에 뒷부분이 그 뒷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축 방향의 이제 속도 성분을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구했다라고 하면 결국 전체 속도 V는 이제 결국 이 각각의 그 축 방향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각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성이 아니라 방향도 우리가 이제 탄젠트를 통해서 이제 아크 탄젠트 이제 뭐 Vx분의 Vy를 취하면 이제 이쪽 부분의 각도를 이제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물체 운동에서 최대 높이와 수평 도달 거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 그 원점을 우리가 어떤 초기 위치를 우리가 초기 그 어떤 좌표축의 이제 원점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운동 궤적을 그릴 때 우리가 앞서 이제 x0, y0는 이제 생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발사하는 이 지점을 이제 원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고, 이때 이제 각도가 이제 x축에 대한 각도 그 시타가 이러한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벡터를 분해를 하면 이제 각 축 방향 성분으로 분해를 해보면 x축 방향에는 v0 코사인 시타, 그리고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v0 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위치에 대한 식을 다시 적어보면 이제 x0, y0만 이제 소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이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이제 그 x와 y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y와 x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y는 탄젠트 세타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제 2v0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gx 제곱이 되게 되고, 결국 이 식이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경로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t1을 우리가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t1을 유도하는 것은 결국 이제 y에서 우리가 그 이제 최고점에서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이고, 속도의 기울기가 0이 될 때를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치를 이제 미분하면 속도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이 부분을 이제 0으로 두고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 공식이 유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미분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 부분은 v0 사인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gt가 되게 되고, 이쪽은 이제 dy dt에서 이제 dy dt가 이제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이제 0으로 두고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최대 높이 h는 결국 이 시간 t를 이제 다시 이 위치에 대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에 그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게 되고, 이제 그 수평 도달거리 r은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그 간 시간이 t1이었고,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풍속이라든지 공기 마찰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간 것과 동일하게 이제 자유낙하할 때도 동일한 그 궤도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우리가 2t로 두고 다시 우리가 x에 대한 그 식에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v0 코사인 시타 곱하기 2 곱하기
G분의 V0 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는 사인 2시타와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G분의 V0 제곱 사인 2시타로 수평 도달 거리는 우리가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최대값은 결국 사인의 최대값은 1이고 이제 사인이 1이 되게 하는 그 각도는 90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타는 45도로 우리가 물체를 던지거나 발사를 했을 때 이제 가장 멀리 날아가게 됨을 이제 이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속도 25ft/s 수평선으로부터 30도 회전한 지핑 머신의 튜브에서 나무 칩이 분사되고 있다. 칩의 수평 도달 거리가 20피트일 때 칩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h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어떤 나무를 넣어서 이제 그 나무 칩이 이제 분사가 되는 이러한 지핑 머신이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 발사대는 이 지점을 이제 원점으로 해서 좌표축을 설정을 했고, 이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 칩이 분사가 되어서 이제 날아가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A점에 도달했을 때의 그 수평 도달 거리가 이제 20pt라고 했을 때 이제 이 A점에서부터 즉 이제 지면으로부터 A점까지의 높이 h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일단 주어진 조건이 이제 원점까지 지면으로부터 이제 이 지핑 머신의 튜브의 그 원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4피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V0x는 우리가 이제 이 그 V0는 25ft/s로 주어졌고, 이제 이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x는 이제 x축 방향의 성분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25 코사인 30은 21.65ft/s가 되게 되고, 이제 y축 방향은 이제 25 사인 30도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12.5ft/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A점에서의 이제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속도 공식에 의해서 먼저 그 X축 방향의 속도는 계속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초기 속도와 같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력과 속도는 지금 단위가 이제 피트 단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미 단위계에서 사용하는 중력과 속도 값인 이제 32.2ft/s 제곱을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고, 이때 이제 아래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어진 값이 이제 수평 도달 거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일단 그 책에 주어진 풀이대로 풀어도 이제 상관은 없고, 일단 x까지의 거리 수평 도달 거리 xa는 결국 초기 위치 플러스 초기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되게 되고, 일단 초기 위치를 우리가 어떤 이제 좌표를 이제 이 점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x0는 0이 되게 되고, 이제 v0x는 이제 앞서 산출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DOA를 산출해 보면 A점까지 도달한 시간은 0.9238 세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높이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공식인 다음에 공식을 통해서 이제 DOA에 대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일단 AC의 값은 마이너스 32.2ft/s 제곱을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x축으로부터 a까지의 이제 거리를 이제 이 부분에서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결국 h라는 것은 이제 4피트 마이너스 이제 이 x축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적용해 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H는 이제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1.81 피트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이런 오토바이가 이제 A점으로부터 그 공중으로 날아서 이제 B점까지에 도달했을 때에 시간이 1.5초가 걸렸을 때 최대 수평 도달 거리 R과 최대 높이 H,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그 공중으로 날아오를 때의 초기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초기 속도를 이제 산출을 해보면, 물론 우리가 속도에 대한 그 수식도 있었지만 일단 풀이에서는 우리가 변이를 통해서, 변이가 아니라 이제 위치에 대한 공식을 통해서 이제 VA를 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값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B점에서의 그 B점의 위치는 결국 이 문제에서도 이제 이렇게 날아오르기 직전을 원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초기 위치는 0,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VA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VA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Y축 방향의 위치 공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VA의 그 Y축 성분인 이제 VA sin 30을 적용을 해줘야 할 것이고, 이제 걸린 시간이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대입을 하고, 중력과 속도는 마이너스 9.82를 대입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VA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3.38m/s가 되게 되고, 이제 반올림을 하면 13.4m/s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평 도달 거리는 우리가 VA를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X에 대한 공식에 의해서 이제 XB는 XA 플러스 VAXTAB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값이 주어졌으므로 XA는 0이고 VA는 우리가 앞서 산출한 값을 대입을 해주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VA가 아니라 VAX로 이제 대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 값을 이제 적용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시간을 곱해주면 이제 B점까지의 도달 거리 R은 이제 17.4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높이 H는 이제 이 공식으로 우리가 풀어도 되지만, 이제 풀이에서는 이제 다음에 공식을 통해서 일단 그 최대 높이에서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제 0이 되게 되고, 우리가 앞서 초기 속도 VAY에 대한 것을 대입을 해주고, 이제 중력과 속도와 이제 우리가 YC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YC는 우리가 H로 두고, 이제 YA는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1이라고 하면, 즉 이제 여기 지면으로부터 높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높이는 이제 1m로 주어졌으므로 이제 1을 빼주면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그 C점과 그 지면까지의 이제 거리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쪽 수치표면을 이제 0으로 두고 이제 저건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x축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1 플러스 뭐 이쪽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 변이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표면에서부터로 이제 적용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h-1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쪽 부분의 길이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h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3.28m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부분은 다시 보니까 이제 이쪽 x 원점으로부터 이제 이 길이 값에서 이제 YA는 0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좌표축에 있는 값 그대로 대입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